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엿장수 방송입니다. 오늘은 명문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남전생옥,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라는 뜻으로 능력자를 의미하는 낭중지추, 그리고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공부가 제일로 쉬웠어요의 낭중치물에 대해서 재미지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남전생옥입니다. 쪽남, 밭전, 날생, 구슬 옥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문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뜻으로서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남전이라는 곳은 중국의 한 지명이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옥이 많이 산출되었다 합니다. 따라서 명문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뜻으로 비유되곤 했었습니다.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전은 산서성에 있는 산 이름으로 옥의 명산지이기도 합니다. 남전이 예로부터 명옥을, 아주 유명한 좋은 옥을 산출하듯 명문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제갈량은 총나라 유비를 섬겼지만 그의 형, 그는 오나라 손권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다 합니다. 제갈근에게는 각이라는 총명한 아들이 있었는데 각이 6살 때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조정의 연회에 참석했다 합니다. 각의 비상한 재주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손권은 각에게 장난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사람을 시켜 당나귀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고는 그 얼굴에다 제갈근이라고 썼다 합니다. 이거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인데 말입니다. 제갈근이 당나귀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지만 각은 담담한 표정으로 손권의 붓을 빌리더니 뭐뭐의 당나귀라고 덧붙여 썼습니다. 제갈근의 당나귀가 되지 않는가. 모두 그 기지에 감탄했고 손권은 당나귀를 각에게 주었다 합니다. 또 어느 날 손권이 각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삼촌 중, 즉 제갈근과 삼촌인 제갈공명 중 누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제갈각의 대답은 훌륭한 군주를 섬기는 아버지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손권의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또 한 번은 유비의 사자가 오나라에 왔을 때 손권이 사자에게 각이 승마를 좋아하니 말 한 피를 보내주도록 삼촌인 제갈량에게 전해달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각이 손권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좋아하기에는 너무 일다. 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말이야. 촉은 오나라의 마국간입니다. 전하의 명령인데 반드시 명말을 보내줄 것입니다. 라고 각이 대답합니다. 재치있게 받아넘기는 각에게 감탄하면서 손권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남전에서 옥이 난다는 말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로다. 따라서 제갈가에서 제갈각이 태어난, 즉 명문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났다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에게 훌륭한 아들이 났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에는 이와 비슷한 뜻으로 장문필 유장, 상문필 유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장군이나 재상 밑에는 자연히 훌륭한 사람이 모여든다는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호랑이의 다정한 모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속 깊은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에 빗대어
맹호 삼천지교라고나 할까요? 옛말에 호부견자, 즉 호랑이 부모 밑에 개자식은 웬만해서는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자식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개망난 이 자식이 나타나면 3대는커녕 현 세대에서 패가망신하기 딱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자식만 탓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금이야 오기야 어렸을 때부터 감싸기만 해서는 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호랑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견자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썩어도 준치, 즉 명색이 호랑이랍시고 쬐그만 놈이 지보다 큰 개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눈 까라라잉 하면서 말입니다. 뒷단에는 에구 호랑이 체면에 모냥 지대로 빠지는만 하면서 호랑이 주제에 개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우리의 조폭강아지 하루가 무흐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식들 귀엽게 노는군 하면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어는 낭중지추가 되겠습니다. 주머니 낭자, 가운데 중자, 갈지자, 송곳 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라는 뜻으로서 사기 평원군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머니 속에 든 송곳.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시대 말엽,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해문왕은 동생이자 재상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합니다. 20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3천여 식객 중에서 19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사람을 뽑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답니다. 이때 모수라는 식객이 스스로 자천하고 나섭니다. 대감,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평원군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소? 이제 3년이 돼갑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 즉 낭중지추, 끝이 밖으로 나오듯이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이요. 그런데 내 집에 온 지 3년이나 되었다는 그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지 않소?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기만 한다면 끝뿐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라고 되받아칩니다. 모수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 재치 있는 답변에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20번째 수행원으로 뽑았습니다.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의 활약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으면서 구원군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데서 낭중지추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로 송곳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낭중지추는 뛰어난 능력은 감출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능력적인 면에서 닭의 무리에 있는 학의 경우와 같이, 그리고 인중지령인 제갈 공명 같은 능력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낭중지추이기도 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려고 주머니에 넣어보지만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라면 이럴 겁니다. 반드시 숨기려 한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머니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 까발리는 것이지요. 나 이런 놈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수많은 견제와 시기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낭중지추식이나 되는 능력자가 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부득이하게 숨겨야 한다면 송곳집을 만들어 씌우면 됩니다. 송곳을 넣는 것이 반드시 주머니일 필요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주머니에 넣더라도 송곳집에 넣어서 주머니에 넣는다면 주머니가 뚫어질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어디서나 발상의 전환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자 방법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상의 전환은 역지사지이면서도 삶을 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군계일학에서의 학은 닭의 입장에선 천하의 재수없는 세대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갈량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선 껄쩍지근한 존재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낭중취물이 되겠습니다. 주머니 낭자, 가운데 중자, 취할 취자, 만물 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속 물건처럼 손쉽게 얻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머니 속의 물건을 꺼내 가진다는 뜻으로서 손쉽게 얻을 수 있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지 중국 후한 말기에 원소와 조조가 결전을 치른 관도 전투에서 조조는 책략과 기습으로 원소의 군대를 쳐 부수게 됩니다. 이 관도 전투에서 관우와 조조가 조조의 대적인 원소의 부하인 안양과 문추의 목을 베어오자 조조와 모든 장수들이 관우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장비는 100만 대군 가운데 적장에 목을 베어오는 것을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일처럼 했습니다. 라며 겸손해 했다는 데서 낭중취물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머니 속 물건처럼 손쉽게 얻을 수 있더라도 이거 소매치기는 절대 아니 될 일입니다. 어느 일면에서는 손쉽게 얻는다는 점에서 어부지리와 연결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지만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에 걸리거나 체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손쉽게 얻는다는 말은 뭔가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헐크의 경우 성내고 야수로 변신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헐크의 내면적 고뇌는 차치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매년 꼭 이런 놈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놈 말입니다. 대다수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왕재수 같은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합니다. 이상으로 용수령의 엿장수 방송을 마칩니다. 저는 용용드래곤 용수령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